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2월 13일 시사정담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도 서종욱 변호사님 모시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석연찮은 죽음과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 변호사님,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매년 교수신문에서 전국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 이걸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는 묘소 동처 좀 어려운 사자성어 같습니다만은 묘소 동처가 올해의 우리나라 전체를 특징 있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? 묘는 이제 그 고양이 할 때 그 묘 있잖아요. 묘.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같은 지색들을 서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서.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하고 지 있잖아요. 고양이하고 지는 이제 그 원래는 이게 그 천적이니까 같이 살면 안 되죠. 그렇죠. 근데 묘서 고양이하고 지가 동 같은데 거한다. 이게 바로 이제 그 묘서 동처입니다.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 지는 이제 그 우리 범죄자를 말하죠. 근데 고양이는 이제 그 포졸처럼 범죄자를 잡는 이 말은 이제 고양이가 지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지하고 이제 그 친하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해먹는다 이야기인가요? 이게 그 묘서 동처 이렇게 하거든요. 지금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박범계 법무부, 그다음에 김호수 검찰 또는 이제 김진욱이 공수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지 새끼들 잡고 있습니까? 안 잡잖아요. 오히려 이게 지들하고 이게 그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. 같이 이게 그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 새끼들하고 이게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올해 교수님들이 묘서 동처 결국 이제 지금 뭐 LH부터 이게 수사기관들도 전부 이게 지 새끼들 같이 논다. 대장동이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아주 적절한 한자성어를 했다 이래 봅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정말 올해 한 해 묘서 동처 감독과 감시를 해야 할 이 사람들과 도둑들이 함께 놀면서 서로 나눠먹기, 봐주기, 짜고치기 이런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. 또 월요일이 되면은 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. 오늘 또 어제 오늘 한 세 군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. 리얼미터,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리고 PNR 이 세 군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이 리얼미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?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세 개가요. 막 이게 그 방향이 틀려요. 어떤 여론조사는 이제 그 차이가 더 벌어지가 윤석열이 앞서는 것도 있고, 또 이게 어떤 거는 이제 그 격차가 좁혀진 것도 있고, 따라서 이제 그 여론조사 숫자에 너무 그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추세 정도에 보면 될 것 같은데, 리얼미터는 이제 그 오마이뉴스하고요. 일단 오마이뉴스가 이제 그 좌파 중에 좌파 인터넷 언론이죠. 오마이뉴스가. 거기하고 이제 리얼미터가 했는데, 거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이기기는 5.5 이겼는데 격차는 이제 1% 정도 줄었어요. 6.5%. 저번 주에는 이제 6.5 차이로 이겼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5.5, 1% 차이는 줄었지만 5.5 이긴 거는 맞고요. 결국 이제 그 리얼미터는 윤석열 45.2, 45. 그 다음에 이재명은 39.7이에요. 39.7. 그러니까 이제 5.5% 차이로 이긴 거예요. 다만 이제 그 저번 주는 6.5 이겼거든요. 그 점에서 이제 그 1% 정도 격차는 줄었는데 5.5 정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KSOI 여기도 아주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KSOI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건접했죠. 이게 좀 이게 별로 안 좋아요. TBS에서 의뢰를 했죠. TBS도 이제 그 김어준이가 방송하는 요즘 보면 이게 가장 또 좌파 라디오 방송이죠. 박은순이가 전부 이게 키워준 게 TBS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요 유튜브 끝나면 TBS에 그 2시 반부터 또 라디오 매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TBS에서 KSOI하고 한 게 이거는
이재명이가 최초로 40 넘었어요. 그러니까 40.6%.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42. 예. 42. 근데 이재명도 40.6. 이 말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1.4. 1.4 앞서긴 앞섰는데 이것도 이게 저번 주보다는 좀 차이가 줄면서 이재명이가 40.6 최초로 이게 40 넘은 게 아닌가. 이런 데 그 여론조사입니다.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이 리얼미터도 그렇고 이 KSOI도 여기는 오마이뉴스 저쪽에는 TBS 다 좌파 사실 뭐 주요 매체들도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아웃사이더 매체들인데 이런 데는 무슨 돈이 있어서 매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?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하다 보면 비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편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뭐 언론사 있을 때 많이 해봤지만 그런 데는 누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? 결국 이제 TBS는 박원순이가 다 대준 거죠. TBS는 이제 박원순이가 다 대주는데 예. 이번에 오세훈 시장인데 그 김어준이 타겟해가지고 대폭 이게 그 100몇십억 감액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이거 업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. 예. 업에서. 그게 이제 그 문제고요. 오마이뉴스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지만 상당히 그 후원자들, 이런 이제 좌파 후원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론조사하고요. 아니 메인 그런 주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 있는 데서는 안 오고 전혀 돈 없는 데서 해갖고 그 조사가 여론을 형성하고 어떻게 보면 여론을 조성해가는 그런 형국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PNR 조사 여기도 뉴데일리라고 있는 인터넷 신문인데 여기서도 어제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우리 우파 쪽에 예. 우파 쪽에 이제 인터넷 언론 중에 3대 언론이 있거든요. 아, 예. 우파 쪽에는 이제 그 뉴데일리, 예. 그 다음에 그 이데일리라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이데일리. 예, 이데일리.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그 고정 칼럼 쓰는 데일리안, 예, 데일리야. 데일리안. 예. 이런 게 이제 우파 쪽의 그 인터넷 언론이거든요. 예. 근데 뉴데일리가 PNR, 여기는 이게 차이가 훨씬 벌어졌어요. 엄청나게 났어요. 뉴데일리가 이제 그 PNR 여론조사는 윤석열 47.9, 47.9. 예. 근데 이재명은 37.5밖에 안 돼요. 10.4네요. 아, 이거는 이제 그 10포인트 이상, 예.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고 저번 주도 이게 그 4.1 차이에서 더 늘어진 거죠. 당선 가능성도 윤석열 52.2, 이재명 40.6으로 11.6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우파 언론에서 의뢰하니까 차이가 벌어지면 10% 이상 차이 나고, 예. 그다음에 좌파가 의뢰하니까 좁아지고,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상당히 믿기 어렵다. 의뢰자의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, 예. 하여튼 분명한 거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직은 이게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데, 다만 이제 그 차이는 전에 많이 벌어진 거에서 좀 좁혀진 면이 있다. 끝까지 이게 그 방심하면 안 된다. 이것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윤석열, 이재명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진영 대결로 이 결속이 더 강화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뭐 저는 3월 9일 대선에서도 무슨 5% 이상 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. 아주 박빙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최근에 울산 합의 이후 김종인,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윤석열 캠페인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조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도 좀 좁혀왔다가 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은 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별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오늘도 보면 이게 그 30대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. 이 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30대잖아요.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20, 30대의 그 남자층 일부 있잖아요. 그 정도는 이게 그 뭐 자기 지지자 좀 있었는데. 예. 근데 그 절반이 여성 아닙니까? 일단 이게 여성들이 이준석 대격의 그 엔티 페미니즘 때문에
여성들에게 그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이준석이가 너무 이게 윤석열 옆에 그 바늘과 실처럼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.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앞서서 다니더라고요. 꼭 어디 가면. 그리고 이게 가면 마이크도 그냥 자기가 다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오히려 30대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이런 게 문제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제 김종인이야 원래 표가 없잖아요. 뭐 표가 있으나 없으나 김종인은 원래 표가 없어요. 그런데다가 요새 좀 엇박자까지 내고 있어요. 좀 무슨 추경 문제도 그렇고 100억 문제도 서로 협의들을 안 해요. 선대위에서 각자 발표하는 거예요. 오히려 이제 그 김종인은 이번에 그 백조하자 이러면서 보수청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제가 보기에 김종인은 중도 쪽으로 이게 얻어오는 건 없고요.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 지금 비판하면서 이게 떨어지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.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김종인, 이준석하고 이제 울산 해동으로 일단 봉합을 했는데 이게 완전하게 이제 그 화학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로 이게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반 이준석, 반 김종인 세력도 많거든요. 그 점에서 이게 좀 주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도 김종인 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, 그러니까 선거에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한 10% 이상 앞서 있더라고.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.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, 또 하나는 뭐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인 그런 면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. 어제도 배재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강병호 교수가 나왔습니다. 그분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가인데 그 정책적인 아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언급량들이 이재명은 많은데 이쪽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탁 들어오는 뭐 그것이 논란이 돼서 당 부당은 차치하고라도 이른바 킬러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저도 이게 그 좀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도 이전. 그렇죠. 노무현. 수도 이전 이게 엄청난 공약으로 재미 좀 봤잖아요. 또 본인도 이게 재미 봤다고 그랬잖아요. 특검과 반칙 그거 없애겠다. 이런 것들이 탁 이렇게 가슴에 와 닿잖아요. 많은 사람들한테.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요. 서대강. 바로 이제 그 청계천으로 서울시장 하고 그리고 이게 4대강으로 이제 그 완전 킬러 콘텐츠죠. 이게 좀 재미를 봤거든요. 하다못해 이제 그 위로 가면 Y에서는 이제 그 군부 독재 종식 민정 있잖아요. 분정독식이가 한마디로 딱 끝내버린 거. 군사 독재 이런 게 있잖아요. 박근혜는 또 없습니까? 그러니까 박근혜도 이제 그 줄푸세부터 뭐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. 여러 가지 게 뭐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공정 정의 상식이거든요. 근데 공정 정의 요것만 가지고 약간 이게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좀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킬러 콘텐츠 있잖아요. 요거는 이제 좀 고민하고 있고요. 아마 오늘부터 이게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투어 하니까 지금 이게 그 캠프에서 많은 고심 끝에 만들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뭐 캠프 쪽 얘기는 지금 진짜 킬러 콘텐츠 굵직굵직한 정책 아젠다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연말쯤 가면서부터 터뜨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. 다만 지금까지 아쉬운 것은 뭐 전문가든 일반 시민이든 킬러 콘텐츠 딱 이 국민들의 머리를 치는 또 윤석열 시대가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다 그런 비전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. 이게 지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. 반문 이것만 가지고는 정권을 잡기는 좀 어렵잖아요. 뭐 이번 강원 가수도 기본이 안 된 정권은 퇴출을 시켜버려야 한다.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반문이란 말이에요. 반문 정서만 가지고 집권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진짜 킬러 콘텐츠를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
현판식을 가졌습니다.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뭘 합니까? 어떻게 보면 별동대 비슷한 느낌을 주던데요. 지금은 이제 그 선대위가 공식 조직이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그 직속 별동대로서 아마 이제 그 정권 교체 이유를 준비하는 조직 같아요. 예. 물론 이제 그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되겠죠. 중도하고요. 심지어 이제 그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 단계에 포괄하자. 예. 그 점에서 그 외연을 넓히자는 거예요. 이 점에서 이제 그 선거도 도움이 되고 실제 선거 끝나고 나면 좌파가 이제 의석이 180석 많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그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 가지고 완전히 그 거의 주류를 바꾸는 정치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새시대 준비위원회고요. 예. 그 위원장이 이제 그 우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한길. 예. 이분이 어제 그 이제 그 현판식 하면서 뭐냐면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다. 네. 이렇게 말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정권 교체가 바로 이제 그 시대 교체다. 예. 아주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. 김한길 위원장이 정권 교체가 바로 시대 교체다. 정권을 교체하면 시대가 교체되니까 이게 바로 새 시대 위원회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저는 이게 그 새 시대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새 시대는 이게 그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게 그 대통령이 안 되는 게 그게 새 시대입니다. 또는 이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새 시대예요. 그리고 이게 그 조국이나 추미애처럼 예. 이런 게 법치를 말살하는 내로남불 있잖아요. 이런 사람에게 판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새 시대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뭐 유시민 같은 천하의 그 괴변가 있잖아요. 천하의 간신배, 예. 천하의 그 곡화가세 이런 게 유시민 또는 이게 그 김어준 있잖아요. 예.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게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이런 게 그 곡화가세하는 간신배들이 판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새 시대입니다. 저는 뭐 김한길 위원장이 그 새 시대를 열게 됐잖아요. 바로 이제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.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 하면은 배우 최명길의 남편. 사실은 김한길 위원장도 아버님도 뭐 김철이라고 옛날 사회당 우리나라 진보 어떤 정당의 효시 아닙니까? 그 유명하지만 본인도 또 뭐 정치적으로 D-Day 정권 시절에 역할을 많이 했었죠. 또 소설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? 예, 여러 가지 소설도 써서 히트작도 많이 남겼는데 그동안 좀 몸이 성치 않아 갖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지휘하는 선대위가 있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일종의 별동대 역할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은 이제 외곽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외곽에 많이 조직을 늘리면서 중도 합리적 진보로서의 외연 확장, 나아가서는 집권 이후 이런 정계 개편까지를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이게 그 위원회 이제 구성을 보면요. 본부가 이제 그 6개 본부가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공보실, 상황실, 비서실 또 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6개 본부 중에 이런 본부가 있어요. 깐부 찾기 본부. 예, 깐부라는 게 그 동지 아닙니까? 예. 결국 이제 그 우리 정권 교체 동지들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에 이런 게 그 깐부 찾기 본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진상 배달 본부가 있어요. 진상 배달 본부. 이건 진짜 가짜뉴스 말고 진짜 진실을 밝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진실은 이겁니다. 이재명에 대한 진실은 이거다. 이런데 그 진실을 밝혀주는 이게 바로 진상 배달 본부. 이런 데 그 본부가 있습니다. 후보에 대한 진상도 진상이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좀 알렸으면 더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. 예.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위원회가 더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윤희숙. 제가 이제 계속 윤희숙 의원을 중용해야 된다.
윤희숙 이제 의원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맡았죠. 그게 바로 이제 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. 이름을 잘 짓어요. 내기대. 아, 내기대.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. 이런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공약들 있잖아요. 이걸 이게 예리하게 비판하는 이런 건데 벌써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서 이재명을 이게 강력하게 저격했어요. 이재명은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인물이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인격적으로도 너무 이게 덜 됐다.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. 해먹지 않았다. 뭐 이렇게 날린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게 일관된 가치나 철학이 전혀 없다. 이렇게 세 가지로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별동대 특공대들이 저는 이제 그 활약이 기대된다 봅니다. 윤희숙 전 의원 역시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면모를 바로 선대에 합류하자마자 이렇게 과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저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. 결국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김한길 이분이 이제 하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있잖아요.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중도나 아니면 이제 그 약간 진보적 인사들이 주로 활동할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 그 민주당이 넘어왔던 대표적으로 이제 박주선 위원장. 그 다음에 이번에 현역으로 청군만마 들어왔죠. 이영호 의원.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선 의원 김동철 전 의원.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최명길 전 의원도 그쪽에 합류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이제 주로 호남에 과거에 민주당에 있던 이런 분들이 그 새시대 위원회 많이 그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활약이 기대되는 거예요. 왜 이분들이 한 표를 뺏어오면 우리 두 표 효과가 있거든요. 저쪽에 찍을 사람 한 표 뺏어오니까.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이해찬이라고 있잖아요. 그 이해찬. 이해찬이가 나타났습니까? 이게 전에 다주 가던데 건강하더라고요. 이해찬이가 이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도 또 이게 새시대에 대해서 논평을 쭉 했더라고 아침 라디오에. 그래요. 뭐랬냐면 야 김한길 뭐 박주성 김동철 이 사람들에게 그 한물 간 사람이야. 한물 간 사람이야. 자기는 함을 안 가고. 이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비주류라 가지고 이게 줄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표 없어. 가봤자 이 사람들 보고 윤석열 찍을 사람 한 명도 없어. 이렇게 막 떠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게 야 이거 한물 갔다고 떠드는데 그러면 이게 이해찬이는 두물 간 게 아닌가. 이 사람들이 한물 갔으면 이해찬이는 이게 두물 세물 간 거지. 지금 이게 언제적 이해찬입니까? 그러니까요. 해골찬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.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이해찬 정말 이 윤석열 후보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나오신 분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.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을 제일 심한 욕이 이해찬보다 무능하다고.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. 왜냐하면 이게 그 김종인 이준석 때문에 표가 좀 까먹다가 이제 슬슬 추미애하고 이해찬이가 등장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를 겁니다. 결국 이 자살골이 중요하거든요. 자살골도 한 골이고 그냥 잘려도 한 골이에요. 앞으로 이게 저는 그 세 명 있잖아. 조국, 유시민, 그 다음에 그 추미애. 요 세 명에다가 이해찬까지 넣어가지고 막 설치되잖아. 이게 뭐 말인지 뭐 오물인지 막 토해내잖아, 입으로. 이러면 이게 이제부터는 슬슬 이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. 이래 보입니다.